새해 들어서도 일본 경제가 진퇴양난의 위기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의 거듭되는 고물가와 저임금에 더해 무역 적자마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일본 기업들의 실적 악화는 물론이고 일본 국민들의 생활 여건마저도 크게 타격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한국과 마찬가지로 일본의 무역 적자 또한 사상 최대 규모로 쌓여가고 있습니다. 바로 일본 재무성이 지난 19일에 발표한 2022년 무역 통계에 따르면 수출은 전년에 대비해 18.2%가 늘어난 98조 1860억 엔에 그친 반면 수입은 같은 기간에 무려 39.2%나 폭증한 118조 1573억 엔을 기록함으로써 결국 19조 9713억 엔이라는 사상 최대 규모의 무역 적자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월별로 보더라도 일본의 무역 적자는 16개월 연속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일본 경제가 시간이 지날수록 깊은 수렁에 빠져들고 있음을 여실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물가로 파생된 대규모 무역 적자와 이로 인한 일본 경제의 급속한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일본은행은 경제 방어를 위한 금리 인상을 끝내 주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일본은행이 올해 일본의 경제 성장률을 1.7%로 전망할 만큼 일본 경제를 부정적으로 내다보고 있으면서도 정작 단기금리는 마이너스 0.1%로 동결하고 장기금리 지표인 10년물 국채금리는 0%로 유도하는 대규모 금융완화 정책을 올해도 유지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일본이 짊어지고 있는 막대한 국가부채를 갚기 위해 일본 정부가 지금도 수십조 원에 달하는 엄청난 재정을 지출하고 있는데 금리가 여기서 조금이라도 더 인상된다면 상상치도 못한 파국이 초래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은행이 애써 외면하고 있는 더 큰 경제 위기는 오히려 생각지도 못했던 또 다른 곳에서 터져나올 조짐을 보이면서 일본 국민과 일본 정부를 경악해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월 18일 일본의 유력 매체인 니칸 겐다이는 아베 전 총리가 구축한 망국적인 아베노믹스로 인해 현재 일본 경제가 한국과 대만에 추월당하는 것도 모자라 극심한 빈곤화까지 내몰리고 있고 심지어 일본 경제를 송두리째 파산시킬 것이라며 거센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먼저 니칸 겐다이는 거두절미하고 일본 경제의 암담한 상황에 대해 서슬퍼런 직격을 가하고 나섰습니다. 드디어 2023년이 시작되었지만 일본 국민도 국가 자체도 점점 가난해지고 있다. 실제로 이 매체는 지난 12월 도쿄도 지역의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은 전년 동월에 대비해 4%까지 도달했는데 소비자가 직접적으로 실감하는 수치는 이보다 2배가량 높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신선식품을 제외한 식량 가격이 7.5%나 급등한 데다가 전기세와 가스요금의 인상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는 고물가 현상은 앞으로도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신용조사 기업인 제국데이터뱅크가 최근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7,930개 품목의 가격 인상이 예정되어 있는데 평균 인상률은 지난해 평균인 4%보다 훨씬 높은 18%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니칸 겐다이는 일본의 물가지수가 이처럼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연일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데 반해 일본 국민들의 월급이 오를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지면서 일본의 경제 위기가 점차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일본의 실질임금은 전년 동월 대비해 3.8%나 감소해 사상 최대 수준으로 떨어졌고 같은 달 소비 지출도 전년 동월에 대비해 1.2%가 감소했다. 고물가 탓에 실질 소비 지출의 하락세가 멈추지 않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니칸 겐다이는 고물가와 저임금으로 촉발된 일본의 경제 위기는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큰 난관을 맞닥뜨리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해 일본 경제가 지금껏 경험한 적 없는 초유의 사태를 맞닥뜨리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바로 당장 올해 10월부터 세금 신고가 의무화되는 이른바 인보이스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그동안 면세사업자로 분류됐던 영세기업과 자영업자들이 과세사업자로 등록돼 막대한 세금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을 직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한국의 경우 영세사업자들은 일정액의 이하로 소득을 벌어들이면 간이사업자로 분류돼 부가세 납부를 면제받는 데 반해 일본의 영세사업자들은 이제부터 이러한 혜택 없이 무조건 10%에 달하는 소비세를 의무적으로 부과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 매체인 니칸 겐다이는 일본의 영세기업과 자영업자들은 이러한 제도가 분명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면서도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이 제도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인보이스를 도입하지 않으면 모든 경제거래에서 배제되기 때문이다. 때문에 그동안 면세 규정을 받아왔던 이들 사업자들이 이제부터 10%에 달하는 소비세를 제품에 포함시킨다면 가뜩이나 폭발하고 있는 일본의 물가 급등에 기름을 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매체는 일본 경제가 맞닥뜨려야 할 사상 초유의 위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고 보도했습니다. 바로 지난 2020년 당시 아베 총리가 보건위기로 궁지에 내몰린 일본 기업과 자영업자들을 지원하겠다며 일명 제로제로 융자를 통해 이들에게 43조 엔에 달하는 운영자금을 무이자와 무담보로 대출해줬는데
그 상환이 올해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한국의 올해 예산이 639조 원인 점을 감안하면 어마무시한 금액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한계 상황까지 내몰린 일본 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이러한 막대한 규모의 대출 자금을 제대로 갚을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일본 매체인 니칸겐다이는 당장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일본의 무역 수지만 놓고 보더라도 이러한 우려가 전혀 과장되지 않다는 사실을 증명해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의 무역 수지는 16개월 연속 적자로 월 단위로는 2조엔, 연간으로는 20조엔을 웃도는 상황이다. 그 와중에 엔고 유도를 위해 엔화 매수와 달러 매도 개입까지 실시하면서 외환보유고는 2022년 말에 12.7%나 감소했다. 이를 달리 해석하면 해외에 상품을 수출해 자본을 벌어들여야 할 일본 기업들이 번번이 적자만 거듭함에 따라 결국 당장 코앞에 닥친 대출 상환마저 불가능 상황에 내몰리고 있고, 이로 인해 1990년대 초반에 있었던 버블 붕괴와는 전혀 비교조차 될 수 없는 사상 초유의 대규모 디폴트 사태가 눈앞의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 매체인 니칸겐다이는 아베노믹스로 촉발된 사상 초유의 위기로 인해 일본 경제가 그야말로 백척간두에 놓여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를 제대로 대처해 나가야 할 기시다 총리의 대응은 무능하기 짝이 없다고 몰아세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일본 매체가 지적한 일본 정부의 부실한 경제 대응이 우리와 매우 유사하게 닮아있다는 점입니다. 바야흐로 일본은 출생수가 연 77만 명으로 떨어지는 미증유의 인구 감소에 돌입했다. 그런 가운데 일본 정부는 방위비를 배증시키고 있고 60년이 넘은 원전의 운전을 가능케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전 신설까지 목표로 삼고 있다. 이것으로 일본의 산업이 재생하고 국민이 풍요로워질까? 그 아베노믹스는 이제 투기 자본의 표적이 되어 정책 파탄을 맞고 있다. 실제로 이 매체는 아베노믹스의 폐단으로 인해 일본 국민들의 생활뿐만 아니라 국가마저도 급속한 빈곤화가 진행되고 있다며 크게 한탄했습니다. 일본의 1인당 GDP는 2022년 대만에 2023년 한국에 뒤처진다. GDP 전체를 봐도 인구가 일본의 70% 정도에 불과한 독일에도 밀려 세계 사이로 전락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한다. 그러면서 일본 매체인 니칸겐다이는 지금이라도 위기에 빠진 일본 경제를 다시 되살리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밖에 없다고 진단했습니다. 바로 첫 번째로는 30년간 정체를 거듭해온 일본의 실질 임금을 획기적으로 인상시킴으로써 추락을 거듭하고 있는 노동 생산성을 재빨리 회복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고물가에 씨름하고 있는 일본 국민들의 생활에도 평안을 찾아올 수 있고, 이에 발맞춰 고품질 고성능의 제품까지 덩달아 생산될 수 있기 때문에 일본 경제의 일석이조의 효과를 안겨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일본 정부가 국방비 증액이라는 얼토당토 않는 예산 낭비에 나서기보다는 이를 신기술 개발과 경제 혁신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일본 정부는 올해 자국의 방위비를 2022년보다 26%나 증가한 65조 원으로 무리하게 증액한 데 이어 급기야 5년 뒤인 2027년부터는 일본의 전체 GDP 중 2%에 해당하는 예산인 106조 원을 방위비로 늘려잡겠다고 공언했는데, 이를 연구개발과 기술혁신에 쓴다면 현재 급속한 몰락을 거듭하고 있는 일본의 기술력을 다시 회복시키고도 충분히 남는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현재 일본 매체들뿐만 아니라 집권당인 자민당 정치인들과 전직 총리까지 나서서 일본 정부의 방위비 증세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일본 매체들은 자국 정부가 위기를 기회로 만든 수많은 나라들의 모범적인 국난 극복 사례를 지금이라도 국가적인 사활을 걸고 따라 배울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일본 매체의 이러한 보도는 국민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이에 수반하는 기술 혁신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서는 예견되는 위기마저도 제대로 막지 못한다는 사실을 여실히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부디 아무쪼록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현재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그저 유유자적하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고민과 대책이 마련되길 바랍니다. 구네스북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